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 목표의 정의. 이번 시간에는 메이거의 진술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거는 교수 목표에 관한 책을 출판한 이래 학습자들이 학습을 완성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진술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육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메이거의 진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이거는 목표 진술에 있어서 막연성과 그 해석의 다양성을 없애고 수업과 평가에 구체적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표 기반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술입니다. 이 요소는 행동과 내용, 개념을 모두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설계자는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가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주된 조건들입니다. 학습자가 어떤 조건에서 그 성취 행동 혹은 기능을 실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학습하고 나서 보여줄 성취 행동과 대상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조건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의 역할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학습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서 내지는 자극의 역할을 하며 그 성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주게 되고, 자료를 주게 되고, 또 그 과제의 범위와 복잡성을 학습자의 경험과 능력에 맞도록 조정해 줍니다. 세 번째로, 학습자 수행 정도를 평가할 준거가 됩니다. 준거는 학습자의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를 성취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즉, 준거는 학습자 반응의 허용 한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허용 한계, 범위 등을 말합니다. 또한 준거는 정의의 특정 사실을 포함하거나 전문가가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체적 수행 같은 질적 표현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준거는 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운동선수처럼 이런 동작, 저런 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학습된 것으로 보겠다 하는 질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준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취해야 할 과제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지적 능력과 언어적 정보의 과제에 있어서 하나의 올바른 성취 행동만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행동 목표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몇 가지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조건일 때, 기능이 수행될 때 학습자가 이용 가능한 도구와 자원의 설명, 요소 외에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암기하여 강의 계획서가 주어졌을 때, 행동 내용 개념을 포함하는 기능의 설명, 연관어를 찾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빈칸을 채울 수 있다. 준거, 가능한 기능에 대한 설명, 가장 높은 검색률을 가진, 매뉴얼의 내용을 정확히, 형식에 맞추어. 학습 목표 기술의 예입니다. 평생교육사는 직무 매뉴얼을 사용하여 평생교육 실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조건, 아동폭력의 정의를 질문했을 때 기준, 정의를 정확히, 행위, 말할 수 있다. 조건, 노인 대상 문화예술 수업 계획안 작성 시 기준, 교수 설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행위, 강의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조건, 평생교육 강사는 주어진 교육 내용을 기준 3시간 이내에 모두 전달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목표 기술 원칙 중 간해의 수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해는 인간 학습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출물을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운동 기능, 태도 등 5가지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능력들을 바로 교수 활동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수업 형태, 방법 그리고 절차는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5가지 다양한 수업 목표에 따라 학습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간의 수업 이론을 목표별 수업 이론, 학습 조건적 수업 모형,
학습 위계 이론, 과제 분석 이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5가지 학습 과정 영역과 그에 맞는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언어 정보는 정보를 진술하는 것으로 명제적 지식 또는 선언적 지식으로서 어떤 사실 또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구두로 말하거나 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함. 둘째, 지적 기능이란 학습자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하여 이를 개념화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말함. 셋째, 인지 전략은 학습자 개인의 학습, 기억, 사고,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능력으로 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넷째, 운동 기능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몸의 움직임을 말함. 다섯째, 태도란 어떤 대상이나 활동을 선택하는 학습자의 내적, 정신적 경향성을 뜻함. 간의 학습자 학습된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된 능력, 언어 정보, 수행 범주, 정보를 진술하는 것. 학교 학습의 초기 단계 혹은 특정 학습 과제의 초기 단계에 가장 많이 필요하는 능력. 선행 조직자의 제공, 이름과 명칭의 기호화, 영상화의 원리, 재생과 일반화, 지적 기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념이나 규칙을 활용, 구체적인 사례를 회상하고 학습자에게 변별적으로 반응하는 것. 간에는 지적 기능을 8가지 유형으로 유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학습, 자극 반응학습, 연쇄학습, 언어 연상학습, 변별학습,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 해결학습. 인지전략입니다. 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학습자 개인의 학습, 기억, 사고,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능력. 운동기능,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몸의 움직임. 신체 운동을 유연하고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것. 신체 운동, 지각 운동, 심리, 운동 기능 모두가 포함된. 속도, 정확도, 힘, 유연성 등이 중고가 됨. 태도, 어떤 대상이나 활동을 선택하는 학습자의 내적, 정신적 경향성을 뜻함. 정의적 영역의 행동을 총칭해서 지칭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7장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 바로 이어서 8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교수 설계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내용의 선정이 요구됩니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선정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적절한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챕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선정, 두 번째 교육 내용의 설계, 프로그램 내용 계획 작성, 학습 지도안 및 교재 작성,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선정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선정할 때 기본 원칙입니다. 프로그램 교육 내용의 선정의 기본 원칙은 학습자, 기관, 사회적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하고, 또한 교육 내용의 종류와 분량은 학습 집단의 그 특징에 맞춰서 선택하고, 분량은 적정화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선정 시 고려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목적성, 목표와의 일관성의 원칙. 교육 목표에 제시된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 철학적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교육 목표에 제시된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 철학적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 수준과 흥미의 적합성 및 자발성의 원칙.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서 선정해야 되고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셋째, 실용성과 다양성의 원칙.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내용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능률성입니다.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는 가급적 하나의 목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반대로 하나의 경험이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바 동시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및 학습 가능성의 원칙. 학습자의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내용 구성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자의 선행 경험과 교육 수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내용 편성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학습 자료를 사용하고 또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학습 과정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선정은 융통성을 지녀야 되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야스모토 고지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효과성, 기대되는 학습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효율성, 주어진 학습 여건, 학습자의 조건, 예산, 시설, 설비 조건, 학습 시기, 학습 단계 하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제고한다. 적시성, 학습자의 능력이나 경험에 적절한 내용인가. 긴급성, 사회적 상황이나 지역적 과제에 따른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중요성, 학습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취급될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요구성, 학습자가 요구하는 내용인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학습 내용이 선정되면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학습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구성 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계열에 해당되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학습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내용의 조직은 교육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행 단계에서 이루어진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육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태도로 필요한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교육 내용과 제목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학습 내용 상호 간의 밀접한 연결을 지으면서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인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관련지어 구성한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학습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계열성의 원리. 이것은 학습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학습의 차원이 점차 확장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정된 학습 내용들을 그들 간에 존재하는 유계성과
상호 관련성에 따라 조직하는 원리를 의미하면서 먼저 학습해야 될 내용, 뒤에 학습해야 될 내용, 이런 이론적인 순서와 심리적인 인지 과정에 따라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변적인 내용에서 먼 곳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전 학습을 기초로 후 학습을 이루어지도록 조직하며 학습의 깊이를 또 넓이를 더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통합성의 원리는 학습자가 경험한 여러 학습 경험이 연결 및 통합되어서 학습자를 성장시키고 의미 있는 통합적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경험 속에 의미 있게 횡적으로 통합되도록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모든 학습 내용이 통합되도록 조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학습장에서 얻어진 학습 경험들을 상호 연결하고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계속성의 원리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 내용을 통하여서 변화하도록 동일한 학습 내용이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학습 내용을 반복 학습한다. 반복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학습을 의미합니다. 어떤 형태의 평생교육이든 간에 학습자들에게 내면화되고 습관화, 인격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이 필요합니다. 학습 경험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서 계속해야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에 따라 평생교육을 조직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 및 학습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첫째, 자기주도적이고, 둘째, 문제 해결 지향적이고, 셋째,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흥미를 느끼고, 넷째,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가치와 기대를 하고 학습에 참여합니다. 자기주도적이란 말은 성인은 아동이나 청소년과 달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학습 목표를 갖고 스스로 선택하여서 학습에 참여합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와 경험을 바탕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 지향적이라는 것은 성인의 학습 동기는 대개 문제 해결과 같은 실용적인 목표가 있을 때 유발되고 행동 지향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모험하거나 신체를 이용하는 활동보다는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 활동을 더 흥미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성인 학습자는 학습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학습 환경에 부딪힐 때 불안하고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가치와 기대를 하고 학습에 참여한다는 것은 누구마나 자기만의 가치관이 딱 확립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안 좋은 편견이나 태도가 있으면 거기에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놀즈라는 학자는 아동에게 있어서 경험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지만 성인에게 있어서는 경험한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번 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아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파렐라는 또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관계 형성을 위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카파렐라는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관계 형성을 위한 학습이 중요함을 네 가지 이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습 경험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협동적 상호작용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수자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서로 지원할 때 학습 분위기가 촉진된다. 세 번째, 협력적 의사소통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학습 과정에서 관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감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즉, 우리와 같은 성인 학습자들은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였는데, 이 이유는 협동하면 학습 분위기가 촉진되고 또 의사소통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성인 학습자 원리를 고려한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거의 성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인데, 이 성인 교육 학습을 할 때는 성인 학습자 고유의 특징을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점차 자신의 학습 요구 충족과 함께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의 참여자는 주로 성인 학습자입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원리를 고려하여서 학습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특징이 성인인데 계속 발전하고 있는 성인들입니다. 이들은 포괄적인 경험, 가치 및 학습 의지를 갖고 있고 과거 학습 경험에 기초한 흥미와 고유한 개인만의 학습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을 설계할 때는 성장, 학습 경험, 가치, 학업 스타일 등 성인 학습자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능동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점차 자신의 학습 욕구 충족과 함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원리를 적용한 학습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한다. 두 번째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열적으로 순차적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세 번째로, 성인 학습자의 반응 속도를 고려해서 학습 내용을 전개할 때 시간적 배열을 고려한다. 네 번째로, 학습자의 경험이 학습의 기초로 활용하도록 하며 강의 중심 학습보다는 다양한 매체 활용이나 토론 등의 참여가 가능한 실천적 내용으로 구성한다. 사실 토론 수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론 수업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여건상 되지가 않더라고요. 토론 수업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학습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나 성인 학습자들은 토론 수업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학습한 내용을 실제적 문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여섯 번째,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일곱 번째, 학습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동학습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여덟 번째,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습 내용의 질을 유지한다. 자, 이와 같은 평생교육 원리를 적용하는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이 학습자가 다 사회적 경험이 많고 그간 학습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그 질을 유지해야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의 설계입니다. 교육 내용의 설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엔 앞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선정,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구성 원리,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 긴급성, 중요성, 요구성 이런 거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려해야 될 원칙, 계열성 원리, 통합성 원리, 계속성 원리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 강조되었죠.
특히나 성인 학습자들은 반복적으로 해서 이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리, 여러 가지 경험들이 통합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 또한 계열성의 원리, 단계적으로 절차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 자기주도적이다, 문제 해결 지향적이다,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에 흥미를 느낀다,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가치와 기대를 갖고 참여한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인 학습자들의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선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